현대인이 하루 접하는 브랜드 약 1,500개. 수많은 브랜드가 소리 없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브랜드 무한 경쟁 시대에 남과 같아서는 결코 남을 뛰어넘을 수 없는 법. 이제는 전략이다. 화제를 넘어 신화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들. 시청자를 대신해 인류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을 속속들이 밝힌다. 개그맨 이창명. 깊이 있는 진행, 친절한 해설, 마케팅이 쉽고 재밌어진다. 마케팅 전문가 박성현 교수. 1등이 아니면 기억해주지 않는 시장에서 마켓 리더로서 우뚝 선 대한민국의 파워 브랜드. 그들은 어떤 전략과 전술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나? 이들이 펼치는 마케팅 손자병법. 대한민국 마케팅 신화에서 그 성공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최고의 브랜드, 전설적인 마켓 리더. 그들의 성공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인류 브랜드를 존재하게 하는 인류 마케팅. 그 신화의 주역들을 만나보고 마케팅 전략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알아보는 시간. 대한민국 마케팅 신화, 그 첫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마케팅 신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또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를 다루는 그러한 방송이기 때문에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 브랜드의 MC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희도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잘 짜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창명 씨와의 팀워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잘 해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우리 박성현 교수님, 마케팅 관리, 광고 경영, 서비스 마케팅, 브랜드 관리, 소비자 행동행위까지 아주 다양한 연구를 해오셨더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또 남다른 인품의 소유자고 또 미모가 어렸을 때부터 또 부모님들이 미스 코리아로 또 만들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셨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얼굴이 변화해지시면서 이제 그거는 포기를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또 우리 교수님의 각오를 또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마케팅은 단순히 판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긴 여러 경영 기법들과 경영 전략이 포함되는 아주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초대 손님들을 도와서 자칫 생소할 수 있는 마케팅 개념들과 그 의미들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 확실히 그 교수님이라서 틀리십니다. 그 많은 대사를 다 외우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게 머리의 차이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박 교수님이 깊이 있는 진행을 하신다면 저는 거침없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청자의 그러한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바닥까지 낱낱이 파헤치는 그러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우리 출연자분들이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 신화 만나보겠습니다. 2007년 3월 국내 최초로 고속 하향 패킷 접속, 전국망 구축. 120여 개국에 이르는 글로벌 영상 로밍과 대화 장소를 가리지 않는 영상 통화 기능을 통해 듣고 말하는 통신을 넘어 보면서 대화하는 시대를 연 KTF 쇼.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독특한 광고와 신세대의 생활 코드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으로 런칭 4개월 만인 지난 7월 드디어 가입자 100만 돌파라는 기염을 토했다. 회사명을 철저히 숨기고 오직 브랜드 마케팅에 집중, 제3세대 이동통신 시장을 선점하며 국내 통신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한 쇼. 1등을 꿈꾸었던 만년 2등, 이들의 눈부신 비상을 만나보자. 네, 3세대 이동통신의 새 장을 열었다.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늘 쇼하는, 아주 쇼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보고 물건을 사고요. 또 브랜드에 의해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의 인지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생 브랜드가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쇼가 신생 브랜드로서 이렇게 단기간에 높은 인지도를 점하게 된 것이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쇼의 인지도 대단히 높죠? 네, 저희가 13세부터 45세의 실험군에 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었던 결과를 보면은 99.8%가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런칭 초기에 상당히 빠르게 성공적으로 그 인지도를 확보한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0.2%는 조사가 어떻게 되셨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브랜드를 런칭한 시점이 올 3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빠르시죠? 지난 7월 6일에 100만 가입자를 돌파했고요. 와, 대단하네요. 8월 중순에는 140만 가입자를 확보해서 네.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4개월 안에 밀리언셀러가 된 셈인데요. 초기 목표는 어땠나요? 그런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네, 저희 런칭 브랜드는 항상 100만이라는 그 가입자를 어느 정도에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상상했었던 것보다도 한 달 이상 빠른 속도로 100만 가입자를 확보했고요. 그 결과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무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연예인들 같으면요, 교수님,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좀 인기를 느꼈다, 안 느꼈다를 알 수 있는 거는 거리를 걸어봐야 알거든요. 그럼 좀 사람들이 알아봐주면, 내 인기가 좀 높아졌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호응도 좀 느끼시죠? 예, 네. 그 길을 걷는다든지 공공장소에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 브랜드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을 그 말에 섞어서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럴 네. 때마다 정말 빠른 인지와 호응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CF가 거의 매주일 나오는 것 같고요. 이벤트도 아주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마케팅 비용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부터 런칭 전에 세워놨던 그 마케팅 비용에 어떤 준하여서 마케팅 비용이 현재 잘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 특히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보다도 적은 광고비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의 어떤 돌출력이라든지 어떤 인상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주위에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썼다라는 건지. 뭐 그다지 그렇게 대답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교수님의 얘기에는 조금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셔도 되는데 제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그다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부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토가 있다면 또 어떠한 명제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쇼 브랜드를 그 준비할 때 저희 회사에서 가졌던 그 정신적인 모토가 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나오는 네. 생즉 필사, 사즉 필생이라는 그런 그 정신 자세와 새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정신적 각오로 강력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새 것이 아니면 모두 버려라. 참 어려운 말이네요. 모방하기는 쉬워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건 참 어렵잖아요. 어떻습니까? 마케팅 론칭 과정이나 마케팅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KTF라는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 중에서 탑10 안에 드는 브랜드 파워를 가진 강력한 브랜드입니다. 그렇지만 이동통신 시장 내에서는 2위, 만년 2위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안락한 보호의 울타리를 저희가 벗어나지 않으면 시장의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에서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럼 직원분들이 이제 자주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 하시겠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이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몸부림, 이건 뭐 거의 뭐 이 직원분들이 처절하게 그냥 몸부림을 치던데 그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한창 회의 열기가 달아오른 이곳은 비즈 전략 회의실. 쇼의 모든 광고와 전략이 이 5평 남짓한 회의실에서 탄생해왔다. 그런데 명석이 전략 회의 분위기가 좀 남다르다. 그래도 좀 보자 같이 좀. 좀 봐줘. 그러니까 이건 잠잘 때 쓰는 거야. 잠잘 때 머리에다. 회의 분위기가 학급 회의보다 산만하네. 여기 이제 뭔가를 장치를 연결하는. 따라해보면 정말 전에 없었고. 정말 창피해야 돼. 이거 하면은 정말 길거리 못 다니겠다. 이런 거 해야지. 근데 뭔가 싶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거예요. 우린 정상이 아니에요. 그때 공작 시간도 아닌데 상자를 자르기 시작하더니 지하철 안에 핸드폰 예절을 설명한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 안 받게 이렇게 통화하는 거예요. 비즈 전략 회의는 늘 이런 식이다. 급기야 회의 시간에 게임까지 너무들 한다. 일단은 저한테 기록이 중요해요. 회의가 회의다워야 회의지.
고정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자유롭게 노는 것 같은 회의, 그리고 깨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하고 내다 보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랬다. 말 많고 자유로운 회의의 목적은 획기적인 것을 찾는 것. 노는데 그치는 회의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물은 진지했다. 이거 되게 신선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 번도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강도가 들어온 것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수를 하니까 이게 의외의 상황이지 않을까. 이거 돌려서 나온 사람이 이거 숨을 치기로 합시다. 뽑힌 사람은 모두의 앞에서 CF 속 은행 강도가 돼야 했다. 가면을 벗고 배경음악에 맞춰 추기 시작한 춤. 웃음 속에 몇몇의 안무가 뽑히고 결합시켰을 때 바로 이 광고가 만들어졌다. 매번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로 KTF는 쇼를 각인시켰다. 사실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네로라는 이동통신 브랜드들이 터져시 버티고 있는 시장에 고객들의 발길을 돌려줄 새로운 이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이미 2006년 여름부터 6개월이 넘도록 네이밍 후보들로 회의실벽은 가득 메워졌다. 엑설런트요? 이거요? 수천 수만 개의 후보들을 의심하고 또 의미를 부여했다. 무엇이십니까 이거? 중의적인 문제, 보고 보여주고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이건 읽을 수가 없어. 저세 새롭지 않거나 단번에 와닿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렸다. 어떤 이름도 석연치 않았다. 결국 사내 공모와 광고 대행사, 전문 네이밍 업체까지 동원키에 이르렀다. 천여 개의 후보가 쏟아졌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전략팀은 거리에 나가 찾아보기로 했다. 자극적이면서도 거부감 없이 한 번에 기억될 수 있는 이름, 무조건 새로운, 세상에 없던 이름이 필요했다. 꿈에서도 네이밍에 짓눌릴 지경이 될 그 즈음, 눈에 번쩍 뜨이는 단어, 쇼를 찾았다. 쇼로 결정하는 부분에 이견도 많았습니다. 그 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다소 부정적이고 또 가벼운 어떤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 않나는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영상 통화 시대가 가장 타겟으로 하고 있는 20대 타겟 고객의 트렌드, 자기 표현의 욕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나 발상의 전환이 가능한 브랜드인가 하는 이러한 그 선정 기준을 가지고 브랜드를 봤기 때문에. 오늘도 비즈 전략 회의가 시작됐다. 오늘 회의는 새로운 광고 컨셉을 위한 광고 대행사 직원과의 회의. 그런데 이 회의실 안을 들여다보자 누가 본사 직원이고 외주 직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기존에 이제 관행대로 하자면 저희 쪽에서 회의를 하고 또 광고주분들끼리 회의를 하고 또 일방적인 의견 교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주분 회의할 때 저희가 언제든지 와서 자유롭게 저희 의견을 얘기를 하고요. 광고주분들도 저희 의견을 가감없이 받아들일 자세가 언제든지 돼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또 용기를 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 부분이 서로 상생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지위 고화, 본사와 외주란 껍데기를 벗었다. 그러고 나니 누구의 이야기든 귀 기울이면서도 과감해질 수 있었다. 온몸에 흰 타이즈를 감싸는 제안에도 불평은커녕 재밌기만 했다. 시작. 쇼 곱하기 쇼는 쇼. 창피함은 잠시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얼굴을 가려야 돼. 뒤집어 입어야 돼. 그렇게 그리지 마라. 써보고 그려보고 뒤집어보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실험 속의 쇼의 캐릭터 쇼군을 만들기로 했다. 근데 좀 엉성하다. 요거지. 고객을 끌어들일 중요한 캐릭터인데 다들 웃느라 정신없는 회의. 하얀 쫄쫄이 타이즈를 입고 춤을 추는 쇼군. 핸드폰으로 즉석 CF도 만들어본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완전 광고 같지 않냐? 이게 테러범이지 이게 쇼군이냐?
재밌겠다. 이거 하면. 이 별난 회의 결과는 이랬다.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광고는 쇼 곱하기 현실이 쇼 됐다. 곱하기 쇼 2007년 곱하기 8월 16일부로 가입자 수가 143만 명까지 늘어난 것이다. 2007년 3일절 독립만세를 부르며 옛 이름을 버리고 국민들 앞에 등장한 쇼. 세상에 없던 것을 찾겠다는 고집과 과감한 실험 정신은 쇼란 단어의 부정적인 통념을 깨고 세상에 없던 새로움의 대표 단어 쇼로 거듭나게 하는 핵심 전략이었던 것이다. 이거 뭐 재밌어요. 마치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 보는 것 같고, 네, 회의하는 시간인지 노는 시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요. 사장님께서 오해하시겠어요. 예? 예, 원래는 저보다 훨씬 더 심하게 놉니다. 근데 카메라가 있어서 얌전하게 아이디에이션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렇군요. 예, 훨씬 더 그 자유스러운 분위기 내에서 재미있는 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들을 훨씬 더 열심히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쇼라고 회의도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좀 자유롭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회의 분위기를 보면 그 광고 대행사와 또 본사의 기획팀과 관계가 굉장히 뭐 좀, 끈끈한 것 같아요. 가족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고요. 예. 회의는 물론이고 전화도 뭐 아침, 저녁, 뭐 새벽 가릴 거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비슷한 전략 회의를 했는데 네. 3일 동안 저희가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8끼를 지금 광고주와 저희가 같이 식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3일 동안에 광고주와 8끼를 드셨습니까? 8끼를 했더라고요. 남상희 국장님하고요? 예, 9끼를 먹어야 되는데 예. 한 끼는 굶었더라고요. 한 끼를 그냥 빼먹고.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친숙하고 다정하게 이제 보면 좀 친해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수평적인 관계가 그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쇼라는 브랜드 이름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6개월이나 걸렸다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브랜드 이름 후보만도 1000개가 넘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왓이라는 그 브랜드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 예. 왓이라는 거는 WCDMA의 어떤 그 기술 배경에 W를 땄고, 예. 그 의미적으로는 그 WCDMA가 주는 어떤 그 새로운 놀라운 기술,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게 뭐지? 처음 겪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 새로움에 대한 감탄사? 이런 것들과 맥이 잘 닿는다고 생각해서, 예. 왓이라는 브랜드 네임도 쇼와 함께 마지막까지 경쟁으로 올라왔었던 그런 브랜드 네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쇼라는 것을 자칫 잘못 들으면 또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도 있어요. 친구들끼리. 그렇죠. 아유, 네. 쇼하네. 아유, 쇼하고 있네. 쇼해라, 쇼. 쇼해. 기분 나쁘시죠?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런 얘기들 안 합니까? 친구들끼리? 예, 맞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쇼라는 그 단어를 딱 듣게 되면, 예. 선입견이, 그렇지 말씀하신 선입견이 있게 네. 마련인데요. 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재미있고 신기하고 새로운 거를 보면, 야, 저거 쇼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추구하는 새로운 어떤 그 이동통신의 서비스가 추구하는 속성과 굉장히 맥을 잘 같이 한다라고 저희는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쇼에 대한 브랜드 네임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진행을 했고 저희 특히 CEO가 강력한 지지를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순조롭게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교수님. 네. 이 브랜드 네이밍에 있어서 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지 또 궁금하고, 쇼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 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브랜드 네임은 네. 우선 경쟁사의 제품하고 확실하게 구분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네 음절 이하로 짧은 게 바람직하고요. 아, 네, 그리고 제품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면서도 또 너무 일상적인 말처럼 들리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쓰기 편하고 발음하기도 쉽고 네. 또 제품 이름을 가능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좋고요. 네. 법적인 보장을 또 받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확실하게 교수님 맞으시네요. 그런 면에서 쇼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잘 선정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원칙이 또 있군요. 원칙을 또 그 원칙 안에서 또 어떤 브랜드 네이밍을 만들면 확실하게 또 성공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제가 좀 광고 담당하시는 남상일 국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외모부터 좀 범상치 않습니다. 누굴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나훈아 씨를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황기순 씨 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사람을 닮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본인의 창조성 어떻게 마음껏 담아낸 광고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쇼 캠페인은 제가 지금까지 담당했던 그 캠페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캠페인이 아니었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전에 그 회의 장면이나 광고주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크리에이티브한 마인드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이 있었고요. 네.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략적인 그 마인드를 가진 제작팀들이 있었고 이런 수평적인 그리고 유기적인 그런 토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좋은 조건에서 이런 캠페인이 탄생하지 않았나. 광고에 대한 반응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언제 그런 인기를 실감하셨어요? 궁금하네요. 온라인상에서의 그 UCC 패러디물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심지어 공중파에서도 저희 광고물을 패러디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좀 전에 보신 쇼 곱하기 쇼는 이 송이었고요. 네. 그리고 뭐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소풍에서도 심지어 저희 광고에 나오는 막춤을 추면서 이렇게 장기자랑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인기를 많이 실감했습니다. 네. 그 쇼송 그거 한번 좀 국장님 한번 좀 불러줘 보실 수 있습니까? 한번. 그게 예. 자, 하나, 둘, 셋, 넷.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아, 잘하시네요. 제가 보니까 이 외모는 또 중후함이 딱 있는데 10대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딱 네, 마인드가 네, 네. 그 제3세대 이동통신의 주 소비자가 20대여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그 소비자의 마음, 네, 이를 따라잡기 위한 남다른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함께 보시죠. (2007년 3월) 대한민국은 술렁였다. 도대체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 광고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독특한 CF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냥 행사 이런 거? 이벤트성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극장이나 이런 데서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할인 혜택 주는 건 줄 알거든요. 슈브라라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KTF 건지는 몰랐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광고 덕분에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는 쇼를 묻는 네티즌들이 많아졌고 이것은 고객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려는 블라인드 마케팅 전략이었다. 새로운 브랜드를 띄우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기존의 음성통화 시장에서 지난 10여 년간 늘 경쟁사에 이은 2위 업체라는 이미지로서는 아무리 우리가 고객에게 새롭고 놀라운 경험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2위 사업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걸로 국한된다는 그러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장 간판에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광고에도 우리 회사의 이름은 표지를 하지 않고 새로운 브랜드만 노출하기로 하여서 백남준의 묘비 광고에서부터 청순녀의 막춤까지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남달랐던 소재, 한 번 보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광고들이었다. 기존 광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아이템을 광고의 수지로 활용했고 남들과 다른 쇼만의 광고가 고객들에게 다가선 것이다. 이질적인 그런 것들끼리 조합을 한번 해보고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끼리 한번 이렇게 어울리게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색다른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글로벌 로밍 광고 같은 걸 보면은 그냥 프랑스에서 요리를 주문을 해주는 건데 식사를 하고 요리를 주문하는 그런 거에서 뭐 면도를 한다. 서로 다른 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을 조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나오고. 광고에서도 새로운 모델로 고정관념을 깼다. 풋풋한 신인 모델들이 오히려 새 브랜드 이미지에 알맞다는 생각에서였다. 빅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모델이 가진 이미지가 브랜드에 얹혀질 확률이 컸고요. 그게 오히려 저희 새로운 브랜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랩을 굉장히 빨리 하는 110개국 로밍 국가를 다 얘기하는 광고가 있었는데 영국, 미국, 독일, 스리랑카, 브라질, 파라과, 이스라엘,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 캐나다, 슬로베니아, 태국, 중국, 이라크, 일본, 터키, 네덜란드, 아일랜드, 모로코, 노르웨이, 체코, 불가리아, 마카오, 앙고라, 프랑스,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쿠웨이트, 캄보디아, 미국, 자메이카, 포란드, 베트남, 방글라데시, 관토보, 예멘, 우즈베키스탄. 40초 만에 110개국을 다 얘기하는 정도로 그래서 촬영 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고 근데 이 친구가 아웃사이더라는 예명으로 래퍼를 하고 있는 친구여서 공연 한 3일 전쯤에 저희가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공연 날은 레게 머리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희 출연은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머리를 자를 것을 요구를 했는데 과감하게 한참 고민하다가 싹둑 자르고 출연을 했던. 이미 유명해진 이 광고 음악. 배경음악 선정 과정은 까다로운 작업이었지만
모든 광고에서 이 음악은 쇼만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캠페인 전체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음악을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공통된 음악을 활용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단순히 한 편의 광고에 어울리는 음악이 아니라 범용적으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선택하게 됐고, 지금 나오고 있는 쇼 음악 라스트 나잇은 임팩트는 강하지만 리듬은 쉬워서 그림하고 어떤 그림에다 붙여도 잘 붙어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독성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랑해요. 광고와 음악의 중독성은 온라인으로 이어졌다. 고객들이 직접 CF를 제안한 UCC. 쇼 곱하기 쇼의 인기가 쇼는 급속도로 쇼, 번지고 쇼 있다는 곱하기 증거였다.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지난 3월 12일 거리에 사람들이 모였다. 가득한 당 쇼당이 창단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 저희들이 흔히 하는 고스톱 게임의 쇼당도 있습니다만은 정당 그리고 당자 붙이면은 조금 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것 같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재미없는 세상 살 필요가 있는가, 좀 재밌게 살아보자 라는 사람들끼리 모여라. 따분하고 지루한 일상에 저항하고자 모인 사람들, 지극히 쇼다운 발상은 고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남다른 포지셔닝 전략으로 플레이 버튼만 덩그러니 있는 독특한 간판. 심지어 명함까지 회사명을 숨겼다. 활기차고 유쾌한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다. 저희 그 회사에서 브랜드에 대한, 그러니까 브랜드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좀 단절을 하는 그런 단절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줄 듯 말 듯한 호기심 자극 전략은 이제 고객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기 브랜드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즐겁하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혼자 막 쇼를 하잖아요. The first business in. 혼자 쇼를 하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에. 네. 정말 혼자 쇼하는 건데. 네. 이게 어떤 고객들한테 굉장히 어떤 호감을 갖게 한 동기가 광고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박 교수님은 어떤 떠오르는 광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는 광고를 처음 봤을 때, 저게 뭐지? 예. 저게 무슨 상품 광고일까? 굉장히 궁금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아주 성공의 1등 공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예.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주 예쁘게 생긴 여성이 극장 앞에서 갑자기 이상한 쇼춤을 추는 그게 굉장히 떠올라요. 춤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디어랑 모델의 즉흥적인 애드립의 합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캐스팅의 핵심을 정말 이 막춤을 춰야 되는데 정말 이런 막춤을 출 것 같지 않은 청순한 외모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춤을 추는 이런 반전의 포인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캐스팅 단계에서도 약 한 20명 이상의 모델을 오디션을 저희가 받고요. 그랬군요. 그 과정 네. 끝에 이제 저 모델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광고로는 저희가 15초 광고고 춤추는 장면은 약 한 7, 8초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짧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걸 찍기 위해서 12시간 이상을 춤을 췄습니다. 12시간 이상이 나요. 그러면 그 12시간 이상 동안 그분은 극장 앞에서 계속 이랬습니까? 그렇죠. 예. 계속 찍고 부르고 뭐 넘어지면서 뭐 계속 쇼를 한 겁니다. 할만하죠. 왜냐면 이렇게 한 번씩 돌릴 때마다 돈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계속 돌리죠. 그걸 못 돌리겠습니까?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분이 랩하는 거 있잖아요. 왜요? 그냥 쭉 랩하는 거. 그거 진짜입니까?
예, 진짜로. 그 테이프 빨리 돌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거 실제로 어떻게 랩을 캐스팅을 한 한 겁니까? 정말 저희가 120개국이 로밍이 된다라는 걸 짧은 시간에 표현을 했어야 됐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정말 사실 래퍼들 중에서 네. 자료를 찾고 이제 캐스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신옥철 씨라는 래퍼를 저희가 이제 자료상으로 봤는데 실제로 저희 120 음절을 네. 7초 3사 만에 저희가 소화를 한 겁니다. 아, 대단하네요. 15초 네. 광고의 예술 속에 120개의 나라를 갖다 한꺼번에 얘기하려면, 야 정말 그거 대단한 거네요. 저희 그때 당시 제작진도 사실 저희가 자료로만 사실 보고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실제로 촬영하면서 랩을 듣고 정말 이건 정말 기네스북에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요. 네. 전날 촬영 당시 양양공항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뭐 그때 이제 구경꾼들도 많이 모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지금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다들 입을 못 다물 정도였습니다. 야,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친구랑, 정말 이거는 테이프를 빨리 돌리는 것이다. 네. 이거는 이 기술의 문제로 이게 한 거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진짜랍니다. 테이프 빨리 돌리는 게 아니랍니다. 이것도 진짜고, 이것도 진짜라고 합니다. 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특별히 아끼시는 광고가 있으세요? 아, 궁금하네요. 네. 뭐 모든 쇼 광고 캠페인이 다 저희의 애정이 담긴 작품들이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을 느끼는 캠페인은 영상전화 속마음을 보라라는 TV CM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라는 말을 이제 각기 다른 모델들이 나와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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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사랑해요. 기존의 음성 통화에서는 사랑이라는 목소리만 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정확히 전달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영상 통화 시대에는 사랑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그 사람의 표정, 동작까지 보면서 그 사랑이라는 말에 담긴 그 속마음들까지도 전달이 된다라는 소비자 인사이트를 저희가 이제 광고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두 분께서, 국장님하고 차장님이 쇼의 고객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한번 사랑해요를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감정이 와 닿는지. 지금 두 분이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카메라를 보시고서 한번 해보시죠. 두 분이 고객 여러분 사랑해요를. 자, 시작. 사랑합니다. 참 틀리네요. 네, 한 분은 사랑합니다. 한 분은 그러는데. 근데 이 광고, 이 런칭 광고 소재도 참 다양해요, 보면은. 제가 좀 이렇게 적어봤는데,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버나드쇼의 묘비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백남중 선생님의 퍼포먼스. 그걸 또 그대로 담기도 했고요. 이게 아주 참, 특이했고 또 그 밖에 많은 후보가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후보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저희 쇼의 가장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노베이티브입니다.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파이오니일까, 선구자일까, 혁신적인 선구자일까를 많이 고민을 했고요. 사실 많은 대안이 있었습니다. 여자한테 처음으로 바지를 입힌 코코 샤넬이라든가 또 하이힐이라든가 비키니 뭐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백남준 선생님의 삶은 그 자체가 혁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더더욱 한국인이라는 점이 저희한테 더욱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정말 어떤 외국의 예술도 이제 예술이지만은 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예술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도 참 멋지네요. 정말 멋진데요. 예. 네. 그 티저 광고에서도 보았듯이 그 브랜드를 만든 회사를 노출시키지 않았는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KTF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던 만년 2위라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가야만 1등을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KTF라는 이름과는 쇼는 완벽한 차단을 시도한 것입니다. KTF라는 것을 완전히 가렸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어떤 그 마케팅 기법 중에 이제 어떤 블라인드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은닉 마케팅처럼 회사 이름을 완전히 가리고서 마케팅을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또 외적으로 개별 제품이나 또 서비스 브랜드를 앞세우는 또 그러한 기법도 있죠. 그러한 어떤 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블라인드 마케팅의 외국 사례를 보면 글로벌 브랜드인 G의 경우에 중저가 가전품의 경우에는 핫포인트라고 하는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이 외국 화장품들을 보면은 에스티로더, 클리닉, 바비 브라운, 아베다 이런 브랜드들이 사실은 다 다른 회사의 것들 같지만
알고 보면 한 회사의 브랜드들입니다. 야, 확실히 그 교수님 옆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딱 설명을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마케팅이 뭐다. 이거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저를 갖다 불러주실 때는 마케팅 리라고 좀 이제 불러주십시오.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거의 마케팅 신화적인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티저 광고에서는 제품에 대한 소개가 없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요. 그걸 보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예, 사실 상당히 입이 근질근질 거렸죠. 그걸 오픈하기 전까지는. 사실 처음에 저희가 쇼를 런칭했을 때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먹는 브랜드다, TV 브랜드다, 아니면 신생 IT 업체다, 아니면 그냥 단순한 기업 광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저희의 의도한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먹혀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기분 좋으셨겠네요. 야, 이거 먹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벤트가 다양하던데, 아까 보니까 이제 쇼당 창당 이벤트도 있고, 그 외에도 좀 다른 또 이벤트들이 많습니까? 네, 쇼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혁신성입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이벤트를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쇼걸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보기 좋은 여성분들을 모델들을 동원해가지고 초기에 영상통화 굉장히 낯선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일부 통화를 하게 만들면서 주위 사람들의 궁금을 유발하는 그런 이벤트도 저희가 특별하게 실시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요즘 소비자들은 똑똑해가지고 광고나 이벤트만으로는 이제 현혹되지 않습니다. 네. 내실을 보고 서비스를 봅니다. (1984년) 아날로그 전화기를 시작으로 2세대 CDMA를 거쳐 3세대로 들어선 이동통신. 그렇다면 3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기존 2G CDMA에서의 음성과 텍스트 기반 위주의 서비스였다면 3G WCDMA 서비스는 기본 영상 그리고 기본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CDMA 대비 4-5배 정도의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4배나 빨라진 데이터 처리 속도와 영상 통화 기능, 그리고 글로벌 로밍 서비스는 3세대 핸드폰의 대표 기능이다. 3세대의 등장은 이동통신 시장의 기술 발전의 진전을 보여주는 계기였다. 각 이동통신사 간의 치열한 서비스 전쟁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방법은 서비스의 차별화를 두는 것이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다양함은 꿈에도 그리던 영상 통화를 넘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는 영상 회의까지 실현시켰다. 이젠 3세대 핸드폰 하나로 동영상 촬영과 즉석 인터넷 업로드가 가능해졌다. 이 서비스의 주요 타겟은 20대. 변화무쌍한 트렌드의 주역인 20대들.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만나는 것뿐이었다. 길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벗고 나선 리서치 작업. 굿타임 검증단이란 제도를 통한 설문조사는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나 문제점 등의 보완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주요한 과정이었다. 100회 이상 실시한 설문조사와 수차례의 간담회는 곧 고객의 목소리를 담은 전략 노하우였다. 기본적으로 FGI를 많이 합니다. 어떤 특정 그룹들을 모아놓고 그 그룹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불편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대화하는 장소를 마련해서 그것을 조사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라든지 그런 좀 타겟이 낮은 계층에 대해 궁금할 때는 실제 그네들이 많이 가는 카페라든지 그런 데 가서 옆에 들어봐요. 궁금하거든요. 고객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그룹. 이곳에서 그들의 은밀한 회의가 있었다. 바로 모바일 퓨처리스트 회의. 20대 대학생들이 쇼의 서비스와 기능을 먼저 체험하고 입소문을 내는 직접적인 홍보 담당자 역할을 하는 회의다. 사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이나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게 되면 먼저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소비자를 대변해서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 광고 같은 걸 먼저 접하게 돼서 평가를 내리고 뭐 이런 건 어떻다, 이런 건 어떻다라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회사에게 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라 이름들을 막 랩을 하듯이 말을 해서 이 중에 몇 번째 나라를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 모두 저희가 그 콘티 수정 과정들을 거쳐서 실제 광고로 나간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본인의 불만과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금방 외관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보기에 되게 약한 재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통화폰을 갖고 있는데 이 영상 통화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제 주변에도 제가 해봤어라고 했을 때 뭐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을 때 저희가 직접 홍보를 하러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이제 홍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비자를 만나서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는 역할, 그러니까 회사와 그 소비자의 중개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먼저 처음 해보는 모바일 퓨처리스트는 또 다른 마케팅 전략을 낳는 첫 단계였던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6월부터 80회의 간담회라든지 100회 이상의 리서치를 꾸준하게 계속 실행했고 그것이 뭐 작게는 서비스 이름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커뮤니케이션 방향까지 다 반영이 되어서 한 결과 지금 이제 캠퍼스 시장에서는 거의 최고의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란 틀 안에 남다른 서비스를 채워낸 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능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서비스는 모바일 라이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쇼의 원동력이었다. 네, 저 화면에서도 설명됐지만 그 3세대 통신의 장점은 크게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제부터 대화가 어떤 게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 그 영상 통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화라고 하면 음성으로만 듣는 게 굉장히 당연했는데 이제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화상 통화가 굉장히 다른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폰을 가지고 120개국 현재 120개국인데요. 그 이상 뭐 넓어질 거지만 외국에 가서 별다른 조치 없이 본인의 핸드폰을 그대로 키기만 하면 로밍이 되는 그리고 화상 통화까지 되는 나라에서 가능하죠. 근데 그 화상 로밍은 좋아요. 좋은데 그 화상 전화 말이에요. 그거 왜 만드셨는지 지금 저희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하고 이 아내들이 하나씩은 다 남편들한테 사줄 것 같고 야 위에 비춰봐. 야 이거 비춰봐봐. 그러면 또 밑에 앉아. 아, 밑으로 비춰. 그럴 줄 알았어. 밑으로 싹 비춰야 되고. 이러다가는 이제 술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이거 좀 뭐 방법 없습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다 공표가 되는 건데요. 대체 영상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대체 영상 촬영을 동영상으로 입이 잘 안 보이게 찍으셔서 입이 안 보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대체 영상을 어떻게 찍나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듣고 계십니다. 남자분들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입이 완전히 안 보이면 또 의심이 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왔다 앵글 잘 조절하셔서 전화가 왔을 때 회의실에서 촬영한 대체 영상을 돌리시면 대략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노하우가 있었군요. 괜찮네. 네. 그렇지만 영상통화 기능은 좋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점들요? 외국에 있는 가족들 매일 볼 수 있죠. 또 아까 광고에서 봤던 것처럼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불어로 주문도 해줄 수 있고. 확실히 제가 좀 정신이 불순해요. 교수님처럼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런 점은 좋네요. 제 핸드폰도 로밍이 돼요. 로밍이 되는데 제 3세대 로밍폰은 좀 뭐 틀린가 보죠? 주파수가 동일한 그 단말기이기 때문에 별다른 뭐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가서 본인의 핸드폰을 키시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는 간편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화상 그 영상 전화를 제공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화상 통화로도 외국에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120개국이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요. 생소한 나라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광고를 만들면서 그 나라들의 이름들을 많이 생소하게 들어봤는데요. 바베이도스, 턱시앤 케이코스 이런 나라들은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나라까지 생소한 나라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개국이라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외국 업체와도 뭐 어떤 공동 협력을 하고 계시나요? 예, 하드웨어 쪽으로는 일본의 제1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NTT 도코모와 그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많은 서비스들을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와도 협력해가지고 공동 개발하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야, 저는 좀
더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더 여쭤보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쇼는 여기까지 끝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3세대 통신시장에 진입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그리고 목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동통신 전체 시장의 1위를 목표로 나아갈 것이고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마케팅 신화로 기록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상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쇼의 경우도 KTF라고 하는 안정적 기반을 과감하게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마케팅을 시도했던 것이 성공의 열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마케팅 신화 그 첫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이 꽉 찬 상품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인 시청자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 기대하면서 많은 사랑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신 두 분 이제 끝나시고 나가셔서 쇼 한번 하셔야죠 또.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